106페이지 한번 보자. 106페이지. 자, 책은 106페이지 펴면 되고. 자, 잠깐 지난 시간에 복습 한번 하고 넘어가자. 지난 시간에 좀 이렇게 가볍게 빨리 설명하고 마친 경향이 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두 매질의 경계면이 이렇게 있지. 그러면 이제 밑에 매질은 속도가 느린 매질이고요. 위에는 속도가 빠른 매질이라고 합시다. 그럼 속도가 느린 매질이라는 건 굴절률은 크고 밀한 매질이 되는 거고, 속도가 빠르다는 건 굴절률은 작고 소한 매질이 되겠지, 그지? 그러면은 자, 빛을 입사시키면은 당연히 속도가 빨라졌으니 각도도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커야 될 거야. 그래서 이렇게 굴절이 되겠지. 근데 내가 굴절된다고 해서 100% 굴절되는 건 아니다. 눈에 우리가 표시를 안 할 뿐이지 분명히 뭐도 존재한다? 반사하는 것도 존재한다. 일부 굴절, 일부 반사. 이게 일반적인 경우지. 그러다가 이제 입사각을 좀 늘리다 보면 어느 순간 입사각이 늘면서 굴절각도 같이 늘어져 가지고 이 굴절각이 몇 도가 되는 상태가 온다? 90도가 되는 시기가 온다는 거지. 그러면은 이 굴절각, 이 법선이면은 굴절각이 90도를 만들어주는 뭐가 존재하니? 입사각이 존재하잖아요. 이렇게. 이걸 뭐라고 한다고 했죠? 임계각 이렇게 표현했었죠. 그죠? 그리고 임계각보다 더 큰 각도로 입사를 시킨다는 건 결국은 굴절각이 90도를 넘어선다는 얘기지. 사실상 굴절되지 않는다고 보는 거지. 그러면 입사각보다 더 큰 각도로 빛이 입사가 되면은 굴절되지 않고 100% 뭐 하게 된다? 반사를 하게 되는 거지. 우리 이걸 뭐라고 한다고 했어? 바로 전반사 이렇게 배웠잖아. 맞지? 전부 반사. 기억나지? 그래서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전반사에서 핵심 뭐다? 전반사가 일어날 조건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었지. 그 두 가지를 이야기했던 게 뭐였냐? 첫 번째, 항상 어디에서 느린 매질에서 어디로 가야만, 빠른 매질로 가야만 뭐 할 수 있다?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다. 일단 이게 첫 번째 전제 조건입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 전제 조건을 만족하면서 이 입사각이 뭐보다 커야 한다? 임계각보다 커야 한다. 맞죠? 근데 어차피 입사각은 최대가 90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임계각이 뭐 할수록 작을수록 전반사가 더 넓은 범위에서 일어나는 거지. 이게 만약에 뭐 한 90도 근처다. 사실상 전반사 일어나기 힘든 거지. 그러니까 굴절각이 뭐 할수록 작을수록 전반사 잘 일어나고 전반사가 일어나는 입사각의 범위도 넓어진다까지 이야기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입사각이 작아질 거냐? 두 매질의 속도 차이가 클수록, 두 매질의 굴절률 차이가 클수록 전반사가 잘 일어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이게 개념은 전부입니다. 그래서 광섬유 배웠잖아. 뭐였어 광섬유가? 중간에 내부에 뭐가 있어? 내부에 코어가 있고 바깥쪽에 뭐가 있는 거야? 클래딩이 있는 거지. 클래딩. 그러니까 빛이 쐈을 때 이게 무조건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커야만 계속해서 뭐가 일어날 수 있어?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고. 그러면 코어에서 쏴가지고 클래딩으로 못 가야 되잖아. 못 나가고 전반사 돼야 되니까 클래딩을 뭘 쓰면 돼? 빠른 매질을 써주면 되겠지. 굴절률이 작은 매질. 내부에 있는 코어는 뭘 써주면 돼? 속도가 느리고 굴절률이 큰 매질을 선택해야만 가능한 거겠지. 그리고 얘들 둘의 속도 차이나 굴절률 차이는 크게 해주는 것이 좋겠지. 그래야 뭐 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전반사의 범위를 넓힐 수 있으니까 이렇게 가는 거지. 자, 1번부터 한번 봅시다. 천천히 같이 풀어봅시다. 지금 보면은 이거 무슨 모양이고 모양 자체가 말해서도 말하고 있지만 전반사 하였다 이렇게 돼 있지. 그러면은 전반사 했다는 건 지금 입사각이 I인데 이 I가 뭐보다 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임계각보다 일단 크니까 가능한 거죠. 사실은 내가 말을 순서를 잘못 정했는데 먼저 뭐부터 말해야 돼? 1의 A에서 B로 가면서 전반사 일어났으니까 매질 A는 느린 매질, 상대적으로 매질 B는 빠른 매질이니까 가능한 거지. 이게 전제 조건이지 어떻게 보면. 속도가 느리다, 굴절률은 크다. 속도가 빠르다, 굴절률은 작다가 되는 거지. 입사각 I는 임계각보다 크다. 오케이? 적어놨죠? 굴절률은 A는 크고 B는 작고 A가 B보다 크다. 이것도 맞는 말이지. 동일한 빛이 B에서 A로 간다는 건 야, B가 빠른 매질 아니냐? A는 느린 매질 아니냐? 여기서 1로 가가지고는 죽었다 깨어나도 어떤 경우도 전반사 일어날 수 없지. 그러니까 전반사 한다. 이거는 틀린 말이 되겠지. 되니? 답은 기억니.
2번. 자, 그러면 균이나 어떤 매질에서 보니까 얘들아 A는 입사해서 반사도 좀 되고 굴절도 좀 되고 근데 뭐 하지 않았어? 전반사 하진 않았어. 그지? 근데 보니까 입사각 세타보다 확실히 굴절각이 큰 건 맞는 것 같아. 그리고 B는 뭐 했어? 아예 전반사를 했어. 그럼 확실한 건 매질의 속력이 뭐 한 거고 느린 거고 공기의 속력은 빠르다는 것은 확실하네. 근데 왜 A는 그러면 전반사를 못했느냐? 두 번째가 만족이 안 됐겠지. A에서의 임계각이 있을 거 아니야. 요 A에서 임계각. 맞지? 요거보다 큰 각도로 입사를 해야 전반사 일어날 텐데 요 A의 입사 임계각 요거보다 누가 작으니까 오히려 세타가 작으니까 뭐 할 수 없는 거야? 전반사 할 수 없는 거지. 반면에 B는 전반사 했잖아. 그럼 뭐야? B에서에서도 임계각이 있을 거 아니야. 요 임계각보다 누가 더 크기 때문에 세타가 더 크니까 뭐야? 전반사가 할 수 있었던 거지. 임계각이 누가 더 큰 거야? A, B 중에서는 A가 더 큰 거야. 내가 말했잖아. 임계각이 크다는 건 전반사 할 수 있는 범위가 좁아지는 거다. 임계각이 작다는 건 전반사 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B는 전반사하고 A는 전반사 못하는 거지. 기억. A의 굴절각은 확실히 누구보다는 크다? 세타보다는 크다. 이건 뭐 확실하잖아요. 전반사 하건 말건 떠나가지고. 매질의 굴절률은 속도가 느리니까 굴절률은 크다. 공기보다 크다 해야 되겠지. 니은 틀렸습니다. B에 대한 매질의 임계각은 세타보다 고치세요. 작다가 돼야 되지. 한마디로 세타가 크니까 전반사 할 수 있는 거지. 틀렸습니다. 답은 기억만 정답이 되면 되죠. 됐지? 자, 지금 보니까 요거는 일부 굴절, 일부 반사. 요게 만약에 세타 1이면 요거는 세타 2가 되고 확실히 세타 1보단 세타 2가 클 거고 요거는 반사각이니까 반사 법칙에 의해서 입사각과 동일하다 하시면 되는 거지. 그리고 요건 보니까 요게 굴절각 아니야? 굴절이니까 요게 뭐야? 굴절각. 그럼 요게 뭐가 되는 겁니까? A, B 사이에 임계각이 되는 거지. 임계각. 세타가. 그러면은 여기서 전반사가 안 일어난 이유는 요 세타 1이 뭐보다 작았기 때문에 세타. 그러니까 임계각보다 작았기 때문에 전반사가 안 일어난 거지. 그러면 세타 1은 세타보다 작다. 요거 알 수 있는 거지. 되니? 만약에 우리가 설정한 세타 1이 임계각보다 컸다면 어떻게 했어? 전반사가 일어났겠지. 기억. 굴절률은 전반사가 일어날 조건을 만족한다는 건 A는 속도가 뭐한 매질, 느린 매질, 굴절률은 큰 매질이 되니 A가 B보다 크다. 요거 맞는 말. 그 다음 니은. 가에서 반사각은 나에서보다 크다. 야, 반사각을 물었다는 건 사실상 말을 이렇게 물어서 그렇지. 이거 묻는 거지. 같잖아 어차피 입사각과 반사각이. 그러면 가에서의 입사각과 세타 1과 그 다음에 반사각이야? 반사각 여기서 세타니까 이건 뭐가 되는 건데 역시나 세타가 되니까 이걸 묻는 거네. 이미 해놨잖아. 세타 1은 세타보다 작다. 그러니까 반사각이 나에서보다가 크다가 아니라 작다가 돼야지. 이렇게 돌려서 물은 거지 결국. 입사각이 세타각보다 크면 말 바꾸면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크면 이런 용어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임계각보다 크면은 빛이 전반사한다. 오케이 맞는 말이잖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림을 표현하자면 여기서 세타보다 더 큰 각도로 이렇게 입사를 시킨다는 얘기잖아. 그럼 뭐 하겠어? 당연히 이렇게 전반사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지. 됐냐? 답은 기억하고 디귿이 되는 겁니다. 4번도 한번 봅시다. 자, 단색강이 있는데 세 종류의 매질을 이제 움직이고 있는 거고. 자, 일단 안 헷갈리게 법선 좀 그려주자. 이렇게. 그리고 보니까 여기 입사각이고 여기 굴절각인데 확실히 누가 더 커? 굴절각이 더 크네. 그러면 C가 느린 매질이고 B는 빠른 매질이다. 무리 없지? 그림을 보니 또 B에서 A로 빛을 쏴가지고 뭐 하고 있어? 전반사 하고 있지. 그럼 전반사의 첫 번째 조건이 느린 매질에서 어디로 간다? 빠른 매질로 간다. 이렇게. 그럼 기본적으로
전파 속력하고 굴절률은 반비례하니까 굴절률은 이렇게 되는 게 맞겠지. 여기까지 문제 없나? 기억. 굴절률은 B, C 또 C야? 이거는 뭐야? C가 몇 개야 지금? C, B, 여기 A네. 여기 A고 여기 A. 이렇게 되면 되지. 맞지? 그러면 굴절률은 B가 A보다 크다. 오케이. 맞는 말. 그 다음 야 Q에서는 빛이 B에서 지금 C로 온 거 아니냐? B에서 C로 갔다는 건 빠른 데서 느린 데로 간 거지. 그래가지고는 죽었다 깨어나도 전반사 할 수 없지. 틀렸습니다. C가 강섬유의 코어로 사용됐대. 요게 코어로 사용됐대. 그러면 항상 코어에서 클레딩으로 빛을 쏴야 되잖아. 그러면 클레딩은 코어보다 속력이 빠르고 굴절률이 작은 걸 쓰면 되지. 그러면 C가 코어면 클레딩은 B도 쓸 수 있고 A도 쓸 수 있잖아. 그러면 B는 광섬유의 클레딩으로 사용될 수 없다? 아니지. 이론적으로 충분히 사용될 수 있지. 왜? B도 C보다는 무슨 매질이니까? 더 빠른 매질이니까 충분히 가능하죠. 답은 기억만 정답이 되는 겁니다. 되냐? 자, 5번은 지금 물줄기에서 뭐 하고 있니? 전반사 일어나고 있는 거 맞니? 물줄기에서 전반사 일어나니까 결국은 얘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코어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 공기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니? 클레딩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코어 역할을 하는 건 속도가 느리고 클레딩 역할을 하는 건 속도가 빠르면 되잖아요. 기억. 내부에서 전반사. 빛의 속력은 물속에서가 공기에서보다 느리다. 오케이. 물줄기를 따라 진행한 빛의 입사각은 임계각보다 뭐 해야지? 커야지 뭐 할 수 있어? 끊임없이 전반사 할 수 있잖아. 답은 기억, 니은이 정답이지. 이건 뭐 별거 없고 7번 한 가볼래 얘들아? 자 지금 보니까 세타로 입사해가지고 뭐 하고 있니? 전반사 하고 있고 맞죠? 그럼 이 세타 값은 뭐보다 큰 거예요? 임계각보다 더 크니까 뭐 할 수 있죠? 전반사 할 수 있는 거죠. 기억. 코어와 클레딩에서 경계면에서 임계각은 요거죠. 임계각은 세타보다 뭐 하다고 해야 됩니까? 작다라고 해야 되겠지. 그렇죠? 임계각은 세타보다 작다. 세타는 임계각보다 크다. 이렇게 접근하는 거지. 코어의 굴절률은 속도가 뭐하고 느리고 밀하고 굴절률이 큰 매질이어야 하니 코어의 굴절률은 클레딩 굴절률보다 뭐하다? 크다 해야 되겠지. 틀렸습니다. 계속 조건이죠. 그 다음에 클레딩에서 코어의 단색강을 입사각 세타로 입사시키면 전반사 일어나지 않는다. 야 코어에서 클레딩으로 가서 전반사 일어나지. 그럼 죽었다 깨어나도 클레딩에서 코어로 와가지고는 안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전반사 일어나지 않는다 했으니까 요거 맞는 말이 되는 거지. 됐니? 8번. 지금 보면 전반사가 일어나지는 않고 있고 지금 보니까 여기서 당연히 뭐 하고 있어? 전반사 일어나고 있는 거지. 그지? 그러면 여기 전반사 일어나니까 일단 세타는 임계각보다 뭐 한 거야? 큰 거고. 근데 보니까 이 법석을 딱 그려보니 계속해서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크고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크니 갈수록 뭐 하는 거야? 빨라지는 거지. 그럼 VA보단 VB가 크고 VB보단 VC가 큰 거지. 맞아요? 그러면 C가 제일 빠른 매질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굴절률은 반비례하니까 굴절률은 C가 어떤 거야? 제일 작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 됐니? 자, 세타는 클레딩과 코어 사이에 임계각보다 해놨잖아. 크다고. 틀렸잖아. 굴절률은 A가 B보다 크다. 됐잖아. 클레딩을 B로 만들었을 때 클레딩을 B로 만들었대. 클레딩은 바깥에 있는 거지. 그럼 코어는 좀 더 느린 매질로 만들어야 전반사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게 클레딩이니까 코어로 될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어? A밖에 없지. 그러니까 C로 만드는 건 안 되지. 그러면 전반사 일어날 조건이 안 되잖아. 답은 니은만 정답이 되는 거지. 자, 9번 마지막이죠. 문제풀이. 지금 보니까 그림 가는 전반사이라고 있는 걸 나타낸 것 같고 나는 광섬유에서 전반사 이용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네. 자, 가에서 물질 2에서 1로 비추면 근데 지금은 1에서 2로 비추고 있지.
1에서 2로 비쳤을 때 누가 커? 굴절각이 크지. 그럼 반대가 되면 되잖아. 1에서 2로 갔을 때는 굴절각이 더 크니까 2에서 1로 가면 누가 더 크면 되는 거야? 입사각이 더 크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2에서 1로 가면 입사각이 굴절각보다 뭐 하면 돼? 크다가 돼야 되겠지. 이해하냐? 기억 틀렸고요. 나에서 코어는 뭐 해야 되지? 좀 더 느리고 좀 더 굴절률이 큰 거여야 되는 거 맞지? 그럼 코어의 굴절률은 클래딩 굴절률보다 뭐하다? 크다. 오케이. 속도는 느리고 굴절률은 커야지. 나에서 코어에서 클래딩으로 진행하는 빛의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작으면이 아니고 작으면 일어나지 않는 거. 이거 맞네. 끝까지 읽어야 되는구나. 작으면 전반사 일어나지 않는 거니까 않는다고 했으니까 맞는 말이네. 답은 니은하고 디귿 4번이 답이 되는 거지. 오케이? 윤담 되겠죠, 그죠? 자, 순서로 갑시다. 자, 파동의 간섭 한번 봅시다. 자, 간섭은 말 그대로 이제 굴절은 한 파동이 진행하면서 꺾이는 게 이제 굴절이 되는 거고, 간섭은 두 개가 서로 영향을 주는 거지. 쉽게 얘기해. 영향을 주는데 같은 위상끼리 만나가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반대 위상이 만나서 영향을 줄 수도 있죠. 그래서 간섭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위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뭐 골이냐 마루냐 이런 게 위상이잖아. 위상이 동일한 게 만나면 서로 보충이 되니까 보강이 되겠죠. 근데 서로 반대 위상이 만나면 뭐가 되겠어요? 상쇄가 될 거 아니야. 그림 봐봐. 요거 지금 마루제, 요것도 마루제. 마루와 마루는 같은 위상이지. 만나면 뭐가 되겠어? 더 큰 마루가 되니까 진폭이 증가를 하겠지. 근데 뭐 위로 증가하는 것만 보강은 아니고요. 아래쪽으로 골과 골이 만나서 더 깊은 골이 되는 것도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것도 보강 간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폭이라는 건 어차피 크기를 보는 거기 때문에 뭐 마루마루와 골골 똑같이 진폭은 증가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진폭의 크기니까. 그 다음에 골하고 마루가 만나거나 마루와 골이 만나잖아? 그러면 일단 간섭하면 더하는 건 똑같아. 근데 마이너스 2하고 플러스 2 더하면 제로가 되고 마이너스 3과 플러스 3 더하면 제로가 되지. 그런 것처럼 상쇄 간섭을 하면 합성파는 뭐가 되겠어? 이렇게 0이 되는 겁니다. 물론 다 0이 되는 건 아니고 위상이 반대고 크기가 같으면 0이 되고 뭐 크기가 다르면 남을 수도 있고 그건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가는 거죠. 무조건 0이 되는 건 아닙니다. 플러스 3과 마이너스 2가 만나면 뭐가 되겠어? 플러스 1 될 테니까 뭐 그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다? 마루와 마루가 만나거나 골과 골이 만나면 보강 간섭. 그 다음 골과 마루가 만난다면 또는 마루와 골이 만난다면 상쇄 간섭을 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중첩의 원리는 뭐 줄 거 줘라. 두 파동이 겹쳐질 때 뭐다? 합성파의 변이는 각 파동의 변이의 합과 같다. 뭐 당연한 이야기죠, 사실은. 그리고 파동의 독립성은 뭐냐면 자, 그림 봐봐. 자, Y1으로 오른쪽 이동하고 있고 얘는 Y2의 진폭으로 왼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럼 보니까 여기서 무슨 간섭했어? 보강 간섭을 한 거 맞지? 그럼 위상이 같으니까 플러스로 Y1, Y2가 더해진 게 뭐가 되겠어? 합성파의 변이가 되겠지. 이렇게. 자, 독립성 그 다음을 얘기하는 거야. 중첩을 했지. 그 다음은 다시 원래대로 자기 갈 길을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Y1의 진폭 가지고 오른쪽 오고 있었으니 중첩된 이후에 여전히 Y1을 가지고 오른쪽으로 가더라. 뒤끝이 없다는 얘기야. Y2를 가지고 계속해서 어디로 가더라? 왼쪽으로 가더라. 이게 뭐야? 파동의 독립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중첩이 되고 난 이후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 않고 자기 갈 길을 간다. 그걸 우리 뭐라고 한다? 파동의 독립성이라고 한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됐나요? 했는데 아무도 왜 대답 안 해? 자, 1번. 자, 파장과 진폭이 같은 두 파종 PQ가 연속적으로 발생해서 움직이고 있대.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한 번 더 얘기해보자. 쌤이 그 얘기했지. 어떤 한 특정한 점을 잡으면 얘는 뭐 한다고 했지? 위아래로 진동한다고 했다. 그치? 진동. 자,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주기 맞아? 그러면 이제 이걸 내가 4단계로 쪼갰었지. 얘 같은 경우에도 오른쪽 가니까 여기 영향을 받을 거 아니야. 그럼 이제 내려가겠지. 내려가니까 요게 4분의 1t 기억나지? 또 4분의 1t, 4분의 1t 해가지고 원위치 하면 딱 한 주기만큼, t만큼 시간이 걸리는 거잖아. 요거 이해해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주기가 0.2초라고 했는데 문제에서 물은 건 0.1초가 지난 후를 물은 거야. 그러면 주기의 딱 절반만큼의 시간이 흘렀지. 그럼 볼래? 4분의 1t 그 다음 또 4분의 1t니까 마루가 뭐 된다고 보면 되는 거야? 골 된다고 보면 되겠지. 딱 반파장 움직여야 되니까. 그러면 마루는 뭐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다시 열로 골은 참 마루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파동의 모습이 이렇게 뒤집어진 이런 모습으로 진행을 해가는 거죠. 이런 느낌으로. 됐니? 이렇게 P를 그린 거야 내가. 그 다음 Q도 마찬가지지 않아? 얘가 4분의 1t 그 다음 4분의 1t 반파장이지? 그러면 마루가 골이 될 거고요. 골은 마루가 되겠죠? 그럼 역시나 그래프 이 모양 그럼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런 모양. 이런 모양으로 이어가겠지. 어때? 완벽히 왼쪽 파동과 오른쪽 파동이 겹쳐지는 모습을 하고 있는 거지. 이해해요? 그리고 문제에서 묻는 게 뭐예요? 5m인 지점 바로 요 정중앙을 이야기하는 거지. 누가 만났어? 마루하고 마루가 만났으니 진폭은 얼마가 되겠어? 위로 이렇게 솟아가지고 진폭은 얼마가 되면 돼? 2m가 진폭이 되면 되는 거지. 됐어요? 그러니까 진폭은 얼마? 2m에다가 답이 되는 거지. 됐니? 자, 2번 문제는 자, 왼쪽은 오른쪽 오고 오른쪽 왼쪽 가겠지. 그럼 처음에 누가 만나? 요렇게 둘이 만나야지. 플러스 3과 마이너스 6이 만나야지. 그러면 마이너스 6 더하기 플러스 3 하면 진폭이 얼마가 되면 돼요? 마이너스 3 되면 되고. 얘들은 중첩 이후에 지갈길 갈 거고 좀 있으면 얘랑 얘가 만나지 않겠어? 이번에는 플러스 6과 누가 만난 거야? 플러스 6과 마이너스 3 만났으니까 진폭은 플러스 3이 될 테니 답을 찾을 때 마이너스 3 됐다가 플러스 3 되는 걸 찾으면 답이 되겠네. 어디 있습니까? 1번에 답이 있네요. 이렇게 문제 푸는 겁니다. 됐습니까? 너희가 5문제 한번 풀어보자. 5번까지. 자, 1번부터 한번 보자 얘들아. 자, 지금 이거는 중첩된 이유를 묻는 거니까 독립성에 대한 걸 묻고 있는 거지. 자, A는 오른쪽으로 진폭 2로 가고 있었고 B는 왼쪽으로 진폭 6으로 가고 있었지. 물론 중첩이 되면 아래쪽으로 4인 파동이 만들어질 거고요. 그 이후에는 A는 꾸준히 오른쪽으로 2로 가면 되고 B는 왼쪽으로 마이너스 6으로 가면 되지. 그거 찾으면 되잖아. 요거 아니야? 요거네. A는 왼쪽으로 2로 가고 진폭 6으로 오른쪽 가고 답 몇 번이다? 4번이다 하면 되겠지. 독립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2번 같은 경우에는 가는 무슨 간섭이니? 요거 마루와 마루가 만났으니 보강 간섭이고요. 나가 밀렸죠. 요게 나죠. 요거는 무슨 간섭이 되는 겁니까? 상세 간섭이 되는 거죠. 그러면 기억은 가와 나는 A와 B는 보강 간섭. 오케이. 합성파의 변이는 A의 변이와 C의 변이의 합과 같다. 나에서는 A랑 C가 합쳐지니까 변이의 합과 같은 거 맞잖아요. 그게 간섭이잖아요. 다만 상세가 될 뿐인 거지. 가와 나의 중첩된 이후에 A는 원래의 진폭과 같은 진폭으로까지 맞았어. 왜 틀렸어? 야, A는 오른쪽 가고 있었는데 왼쪽으로 가면 되니? 방향 바뀌니? 안 바뀌잖아. 왼쪽 때문에 틀린 거야. 꾸준히 끝까지 오른쪽으로 가야지. 됐니? 그럼 답은 기억, 니은. 네. 1번. 왜? A는 오른쪽으로 2로 가고 B는 왼쪽으로 6으로 가면 되잖아. 3번. 자, 3번. 오케이. 3번. 됐죠? 3번. 그 다음에 2번은 몇 번이었냐? 기억님. 오케이. 그 다음 3번. 그림은 t0인 순간 2m/s의 속력이 주어졌고, 야, 진폭은 그림에서 주어졌지. 진폭이 아니라 파장이 진폭에 주어졌지. 파장이 얼마라고 주어졌어? 8에서 10이니까 람다는 4. 여기도 똑같이 얼마? 4. 그럼 파장도 같고 뭐도 같은 거야? 속력도 같은 거잖아. 그럼 뭐도 같은 거야? 주기와 진동수도 같은 거지. 야, 우리 파동의 전파 속력은 진동수 곱하기 람다이기도 하고 t분의 람다이기도 하잖아. 보니까 이 속도가 얼마라고 주어졌니? 이게 2라고 주어졌고 람다는 얼마라고 주어진 거야? 4라고 주어졌으니 주기 t는 몇 초가 되는 거죠? 바로 2초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한 번 진동하는데 몇 초 걸린다는 거야?
2초. 그러면 3번 답 나왔잖아. 2초. 4번 t가 2초일 때 파동의 모습 아니야? 야, t가 2초라는 건 얘는 딱 한 번 진동에서 원위치한 거지. 그럼 얘는 계속해서 어떤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거야? 계속 이런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거 맞지? 그 다음에 얘는 얘대로 계속 어떤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거지?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거 맞지? 그럼 어때? 요 사이에서는 정확히 반대 위상끼리 만났잖아. 그러면 그래프를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뭐 해주면 끝나는 거야? 그냥 짝대기 하나 꺼주면 끝나는 거 맞지? 왜? 전부 상쇄가 됐으니까. 그래서 그래프 표현하면은 이렇게 있으면은 그냥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지, 그지? 이렇게 하면 답이 된다. 자, 5번 보니까 속력은 둘 다 2m, 2cm/s라고 문제에 주어졌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림 봐봐라. 한 칸이 1cm니까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이니까 몇 cm야? 람다는 4cm. 전파 속력은 2cm/s. 4를 얼마로 나눠야 돼? 2로 나눠야지 2가 나오잖아. 그럼 주기 t는 얼마가 되는 거죠? 2초가 되는 거지. 되냐? 그러면 주기 t가 2초고 람다는 4고 속력은 2라는 거 문제에 주어졌습니다. 야, 진동수랑 주기는 무슨 관계지? 반비례 관계, 역수 관계. 그러니까 진동수 F는 2분의 1Hz, 0.5Hz 맞잖아. 자, 중첩되는 건 봐봐리. 얘는 1로 올 거고요. 얘는 1로 올 테니 속도 같으니까 여기서 만나지 않겠어? 각각 몇 cm 이동해서 만나는 거야? 각각 1cm 이동해서 중첩이 시작되는 거 맞지? 그러면 1초에 2cm 이동한다고 했으니까 각각 1cm 이동하려면 0.5초 후부터 중첩이 시작되는 거지. 그러니까 고치세요. 1초 후가 아니라 몇 초 후부터? 0.5초 후부터 중첩이 시작된다 해야지 맞는 말이 되는 거지. 그 다음 자, 주기가 2라고 했는데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것이 1초 후를 묻고 있거든요. 그럼 주기의 절반이지. 주기의 절반이면은 딱 반파장 움직이는 거 맞지? 그럼 골이 마루 되고 마루가 골 되면 되는 거 맞지? 그러면은 요 노란색 파동은 요렇게 뒤집히면 되지. 요렇게 뒤집혀주면 되고. 맞죠? 그 다음에 자, 오른쪽 요거는 요렇게 뒤집히고 요거 요렇게 뒤집히니까요. 요런 모습을 하면 되죠. 요런 모습. 이렇게 가주면 되는 거지. 맞나요? 근데 보니까 1cm인 지점에 변이가 3이라고 되어 있는데 볼래? 여기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원점이 보강간섭이니까 변이가 3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1cm인 지점 여기지? 변이가 3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건 뭐야? 틀렸다가 되는 거지. 됐나요? 그럼 답 뭐가 되는 겁니까? 기억이 이 문제의 답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물결파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물결파 간섭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동시에 서로 다른 위치에서 두 개의 파장을 딱 만드는 거야. 만들어가지고 그 둘이 중첩되는 과정에서 보강과 상쇄를 한번 보겠다 이런 의미인 거야. 자, 수조가 이렇게 크게 있지. 거기에 서로 다른 두 지점에 물결파를 만들어내는 거야. 어떻게 만들면 되냐면 그냥 손가락으로 콕 찌르면 돼. 여기서 물결파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대로 물결파가 오겠지. 또 여기대로 물결파가 오겠지. 내가 지금 손가락으로 찔렀다는 그 두 점이 S1과 S2가 되는 거야. 됐죠? 그래서 S1은 S1대로 골, 마루, 골, 마루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야. 똑같이 S2에서 만들어지면은 다시 골, 마루, 이렇게 뭐 하는 거야? 퍼져나가는 거야. 그리고 이제 문제 풀자면 이런 말 많이 나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같은 위상으로 발생한 두 파동 이런 말이 나와요. 무슨 뜻이냐면 자, 파동이 시작될 때 하나는 이렇게 시작됐어. 올라가면서. 다른 것도 이렇게 시작됐어. 요거는 같은 위상으로 발생한 거야. 근데 하나는 이렇게 시작했는데 하나는 이렇게 시작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건 반대 위상이 되는 거야. 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같은 위상이 발생된 거지. 바로 골, 마루, 이것도 골, 마루니까 이제 같은 위상으로 생성이 된 겁니다. 그런 표현을 쓰는 거고요. 이제 뭐 하는 게 목적이야. 이제 얘들 둘 사이에 보강과 상쇄를 보는 게 목적이잖아. 자, 봐봐.
너희 요게 뭐 그림에 나와 있지만 요게 한 파장인 건 일단 이해할 수 있지. 한 파장. 요것도 마찬가지. 요게 뭐가 되는 거야? 한 파장이라는 건 큰 무리 없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 그림을 조금 더 다른 그림을 한번 표현을 해볼게. 자, 서로 다른 두 지점에서 지금 파동이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그걸 내가 한번 그림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요 점 하나를 S1이라고 하고요. 또 요 점 하나를 S2라고 합시다. 여기서 동일한 위상으로 한번 파동을 발생시켜 볼게요. 이런 식으로 발생을 시켜보면 자,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한 파장이 되는 거죠. 이렇게. 또 이렇게 와서 한 파장 이렇게 가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파동이 발생을 한 거고요. 마찬가지 여기서 파동이 발생을 해서 같은 위상으로 같은 파장이니까 같은 진폭으로 이렇게 마찬가지 파동을 만들어서 이렇게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아무 점이나 한 점을 잡아볼게요. 자, 요 점을 딱 잡아가지고 보니까 파장이 몇 분의 몇인 거죠? 4분의 1인 거죠. 그러면 S1에서 여기까지 거리 4분의 1. S2에서 여기까지 거리 얼마가 돼? 4분의 1이야. 어때? 같지? 우린 이런 거를 경로의 차이가 0이라고 하는 거야. 경로 차이라는 건 요 두 점과 요 두 점 사이의 거리 차이 얼마야? 0이잖아. 그러면 보강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여기서 이만큼 갔을 때랑 여기서 이만큼 똑같이 가봐. 역시나 보강할 수밖에 없잖아. 여기서 4분의 3 남다 간 거나 여기서 4분의 3 남다 간 거나 뭐 할 수밖에 없어? 보강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물결파 간섭에서 이게 보강이냐 상세냐를 따질 때 뭘 가지고 따지는 거야? 두 점에서의 거리의 차이. 그러니까 경로차를 가지고 뭐 해보는 거야? 보강과 상세를 따져보는 거야. 자, 지금 봐. 요 점을 딱 잡아보면 요 점은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몇 남다고? 1.5람다 맞지? 1람다, 0.5람다. 여기서 여기까지도 뭐야? 딱 1.5람다지. 그럼 여기서 표현해볼까? 한 파장, 반 파장 여기지. 한 파장, 반 파장 여기지. 보강이지. 그러면 여기 좀 뭐가 될 수밖에 없어? 보강 간섭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림으로 봐도 점선과 점선이니까 뭐일 수밖에 없어? 골과 골이 만났으니까 보강일 수밖에 없어 사실은. 근데 여기도 한번 봐봐. 요 거리가 몇 람다야? 2람다. 여기도 몇 람다야? 2람다지. 아까 봤지? 경로차가 같으면 뭐일 수밖에 없어? 보강일 수밖에 없지. 그러면 여기 전부 다 뭐야? 경로차. 여기 경로차라는 뜻이야. 경로차가 뭐일 수밖에 없으니 0일 수밖에 없으니 저 점들은 전부 다 보강 간섭을 할 수밖에 없는 점들인 거야. 골과 골이 만났건 마루와 마루가 만났건 간에 보강 간섭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내가 표현을 이렇게 해서 그렇지 사실상 이 점인들 보강 간섭 아니겠냐고. 이 점인들 보강 간섭 아니겠냐고. 그러니까 내가 라인을 딱 꺼주면은 요 라인 선상에 있는 모든 점들에서는 뭐가 일어나는 거야?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거야. 경로차가 0이니까. 됐니? 야 근데 봐봐라. 요 점을 예를 들어 볼게. 요거는 지금 딱 거리가 4분의 1 람다지. 요것도 4분의 1 람다니까 보강이지. 얘는 그대로 둬. 얘만 한 파장 딱 움직여. 그럼 경로차가 얼마 되는 거야? 딱 한 파장만큼 차이 나는 거 아니야? 요 점과 요 점의 차이는 딱 한 파장 차이 나는 거잖아. 그럼 여전히 뭐일 수밖에 없어? 보강일 수밖에 없잖아. 이해되냐? 야, 우리 한 파장의 의미가 뭔데? 계속 원위치 하는 거지. 지금 내가 보강이야. 그럼 정확히 주기만큼 지나서 정확히 한 번 딱 진동하고 원위치 하면 또 보강을 해야지.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경로차가 자 어디 있어? 어디 보강 가서 여기네. 경로차가 0인 게 뭐였어? 분명히 보강인 거 우리 확인했지. 그러면 경로차 0을 딱 기점으로 해서 계속 한 파장씩 더해도 끊임없이 뭐 할 수밖에 없어? 보강 간섭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경로차가 0, 람다, 2람다, 3람다 쭉쭉쭉 가도 계속해서 뭐 한다? 보강 간섭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이거는 뭐 외운다기보다는 그냥 그렇네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 여기 있죠? 파장에 뭐가 되면 정수배가 되면 람다, 2람다, 3람다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야? 보강 간섭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여기 한번 보자.
요점을 한번 잡아보자. 요점 한번 잡아볼게요. 요점. 딱 잡으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몇 람다냐? 1람다, 2람다 맞지? 그 다음에 여기 보자. 여기는 1람다, 0.5람다니까 1.5람다 맞지? 그러면 2람다하고 1.5람다의 차이니까 경로차가 얼마가 되냐면 2분의 1람다가 돼요. 맞아? 경로차가 2분의 1람다가 되니까 하나는 실선, 하나는 점선이지. 무슨 간섭이 되노? 상세 간섭이 되지. 볼래? 야, 여기가 딱 아까 4분의 1람다였지. 4분의 1에다가 2분의 1 다 얼마가 되노? 4분의 3 되지. 여기가 딱 4분의 3람다 아니야? 그러면 요점과 요점의 이 경로 차이가 딱 뭐가 되는 건데? 반파장만큼 나는 거잖아. 하나는 마루, 하나는 골이니까 뭐가 되겠어? 상세 간섭이 되겠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경로차가 얼마이면은 2분의 람다이면은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상세 간섭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리고 쌤이 아까 말했잖아. 요건 그대로 둬. 요 상태에서 정확히 한 파장 더 가. 그래도 상세지. 두 파장 더 가도 상세지. 그러니 2분의 람다에다가 끊임없이 람다를 더하고 람다를 더하고 람다를 더해도 계속해서 상세 간섭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러니 2분의 람다에 람다 더하고 또 람다 더하고 또 람다 더해도 뭐가 되는 거야? 계속해서 뭐 할 수밖에 없다. 상세 간섭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파장의 정수배에다 뭘 더하면 2분의 람다를 더한 값은 항상 뭐가 된다? 상세 간섭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 됐나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보강이냐 상세냐를 찾는 방법은 위치에 따라서 경로차가 얼마이냐를 가지고 뭘 찾으면 되는 거야? 보강과 상세를 찾으면 되는 거지. 그럼 자, 봐봐 이거. 그림을 다시 좀 보고 한번 설명해 볼게. 그러면은 자, 아까 요 점들이 모임이 뭐였어? 경로차가 제로였지? 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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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점은 전부 다 상세 간섭이거든. 확인해 보면 전부 다 경로차가 2분의 람다야. 요것도 전부 다 경로차가 2분의 람다야. 그러면 요 라인을 딱 껐을 때는 요 라인을 딱 끄면은 요 라인 선상에 있는 모든 점들은 뭐가 되는 거야? 상세 간섭이 되는 거야. 우린 요렇게 상세 간섭이 모인 점들을 마디선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근데 자, 경로차가 제로인 것을 기준으로 첫 번째 상세가 나타나는 거지. 우린 요거를 제1마디선 이런 표현을 쓰는 거야. 첫 번째 마디선이다 이런 뜻이야. 제1마디선. 그리고 제1마디선은 경로차가 얼마가 되는 거야? 첫 번째 상세 간섭이니까 2분의 람다가 되겠지. 계속 봐. 다시 요거는 어떻게 되노? 경로차가 이번에는 람다지. 한번 확인해 볼까? 요게 몇 파장이고 한 파장, 두 파장, 0.5파장이니까 2.5파장. 요거는 한 파장, 0.5파장, 1.5파장. 딱 람다만큼 차이 나잖아. 여기 점, 이 점, 이 점 전부 다 경로차가 람다예요. 요거는 두 번째로 나온 보강간섭이니까 경로차가 람다가 되겠지. 그럼 규칙이 보이지? 그 다음 상세간섭은 제2마디선이 되고 경로차 2분의 3람다. 또 이동하다 보면은 또 보강이 나오겠지. 그럼 뭐가 되겠어? 이번에는 경로차 2람다인 뭐가 되겠어? 보강간섭이 되는 거지. 그러면 내가 정중앙에 딱 서가지고 착착착 이동을 하면 제로. 가다 보면은 2분의 람다 상세 한번 해주고 또 가다 보면은 람다 보강 한번 해주고 이게 뭐 한다? 반복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주기에 따라 보강됐다 상세 이게 아니라는 거야. 위치에 따라서 보강과 상세가 결정된다는 거야. 됐지? 그 뒤에 봐볼래? 그 다음 문제 보면 자료가 나와 있는데 소리도 다르지 않아. 보강과 상세에 있어서는 소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치마 보세요. 자, 두 스피커의 정중앙이야 여기가. 그럼 여기서 무슨 간섭이 일어나겠어? 보강 간섭이 일어나겠지. 자, 소리가 딱 오는 거야. 나한테 와. 이쪽 소리와 이쪽 소리가 똑같은 위상으로 오는 거지. 소리가 크게 들리겠지. 근데 내가 이 사람이 사기동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소리가 작게 들리는 점이 온다는 거지. 요건 경로차가 2분의 람다가 되면서 무슨 간섭?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거지. 다시 또 가다 보면은 다시 또 소리가 크게 나오는 점이 있다는 거지. 요건 뭐가 되겠어? 경로차가 람다이면서 보강 간섭. 또 가다 보면 두 번째로 소리가 작게 들리는 곳이 있겠지. 여기는 경로차가 2분의
3람다이면서 역시나 상세 간섭이 되겠지. 그래서 공연장을 만들 때는 절대로 벽이 이렇게 평평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누구는 보강이고 누구는 상세야. 똑같이 돈 냈는데 누구는 사운드가 죽이는데 누구는 사운드가 안 좋아. 그러면 안 되잖아. 벽 봐봐. 울퉁불퉁하잖아. 왜? 누구에게나 다 보강 간섭이 갈 수 있게끔 설계를 하는 거야. 굉장히 과학적으로 설계하는 거야. 그게 뭐 무늬를 만들려고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상세 간섭을 없애게 하려고 그렇게 뭐 오페라 하우스나 이런 거 있잖아. 극장 다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거 전부 다 소리의 관섭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1번 문제 한번 보자. 자, S1과 S2에서 두 물결파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 자,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점을 찾아라. 보자 그냥. 여기 실선과 실선이지. 고민할 거 뭐 있냐? 보강 간섭이지. 여기는 어떻니? 실선과 점선이니까 무슨 간섭입니까? 상세 간섭이 되겠지. Q점은 다시 점선과 점선이니까 무슨 간섭? 보강 간섭이 되니까 답은 보강 간섭 찾으면 P하고 Q가 답이 되는 거지. 2번. 수면에서 서로 10cm 떨어져 있다. 진폭은 0점이다. 람다가 2cm다. 문제에 주어졌습니다. 자, 풀어봅시다. 야, 중간 지점이라고 했지. 그럼 적어보자. 중간 지점이 얘들아 경로차가 얼마가 되니? 0이 되는 거 아니니? 그럼 무슨 간섭이니? 보강 간섭 돼야 되는 거 맞지? 그러면 진폭 고칠래? 얼마가 돼야 된다? 제로가 돼야지. 보강 간섭이니까. 그리고 선생님 미리 말 안 했는데 여기 봐봐. 내가 지금 자신 있게 경로차 0일 때가 보강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조건이 필요하지. 같은 위상으로 동시에 발생했다라는 조건이 있지. 그러니까 항상 생각해야 돼. 반대 위상이 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정반대야. 경로차 제로부터가 상세가 돼버리고 경로차 2분의 람다부터가 보강이 돼버리는 거야. 만약에 반대 위상이면. 6cm 떨어져 있고 7cm 떨어져 있지. 저거 경로차 몇 cm? 1cm. 1cm라고 하는 건 람다의 몇 분의 몇이 되는 거야? 절반 되는 거잖아. 무슨 간섭? 상세 간섭. 그러니까 상세 간섭이면 진폭을 뭐가 돼야 돼요? 역시나 제로가 돼야 돼. 맞지? 그래서 1cm는 파장의 절반. 그다음. 자, 디귿. A가 10cm에서 B는 12cm야. 그러면은 얘들아 경로차가 얼마가 되는 거니? 2cm가 되는 거야. 그럼 파장의 똑같은 값이니까 몇 파? 1람다가 되는 거 맞지? 1람다가 되니까 진폭은 얼마가 돼야 돼요? 0.4m가 돼야 돼. 됐냐? 그럼 기억을 내가 잘못 풀어줬구나. 보강 간섭이 일어난다고 했구나. 중간지점. 여기까지 맞으니 이거 틀렸네? 0.2의 2배니까 0.4 맞습니다. 요거. 여기 맞는 말입니다. 기억이. 니은 틀린 말이고. 답은 기억만 정답이 되면 됩니다. 됐죠? 보강 간섭이니까. 3번. 야, S1에서 P, S2에서 P가 뭐야? 각각의 거리잖아. 경로차 얼마라는 거야? 그럼 적어보자. 2. 요거는 경로차가 얼마라는 거야? 4. 요건 경로차가 얼마라는 거야? 6. 요거는 경로차가 얼마라는 거야? 8. 그러면 첫 번째 경우에 파장이 4니까 몇 람다? 요거 2분의 1람다 무슨 간섭? 상세 간섭. 경로차가 4면 경로차 람다 보강 간섭. 이거는 경로차가 2분의 3 람다니까 2분의 3 람다면 뭐야? 상세 간섭. 8이면 파장의 2배니까 몇 람다? 2람다 무슨 간섭? 보강 간섭. 그럼 진폭은 0. 이건 0.5의 2배니까 1. 다시 상세니까 0. 다시 보강이니까 1. 그래서 0, 1, 0, 1 하면 답이 되겠네. 뭘로 푼다? 경로차로 푼다. 야, 너희가 4번, 5번, 6번까지 한번 풀어보세요. 자, 4번부터 한번 보자. 자, S1과 S2에서 같은 위상으로 발생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보 경로차 0부터 보강, 2분의 람다부터 상세. 자, 파장이 2고 상세 간섭이 가능한 경로차면 자, 2분의 1람다 가능, 또 2분의 3람다 가능, 또 이렇게 가는 거 맞지? 그러면 파장이 2라고 했으니 2분의 1람다 얼마야? 1이고 2분의 3람다면 얼마고? 3이고 이런 식으로 5고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그럼 가능한 건 뭐하고 뭐가 되겠어? 1하고 3이 가능하겠네. 더 이상 없으니까. 답은 2번, 5번 이렇게 가는 거지.
자, 5번 문제. 야, 일단 요 점에서 여기까지가 b가 4고 요 거리를 구해봐. 3제곱, 4제곱 더하면 25냐? 그럼 요 거리가 5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와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의 경로차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경로차가 1m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소리가 가장 작게 들렸대. 근데 이게 첫 번째로 작게 들렸는지 뭐 그런 거 알 수 없으니 경우의 수가 이런 거잖아. 작게 들렸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경로차는 이거든지 이렇게 되든지 아니면 이거일 수도 있겠지. 아니면 뭐 넓게 이것도 가능하지. 뭐 가능한 건 너무 많지. 이거라면 람다는 2, 요거면 3분의 2, 요거라면 5분의 2. 답이 될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는 거야? 2밖에 없는 거네. 답 몇 번이야? 3번. 됐니? 6번. 이 n이라고 되어 있는 저 점선상에 있는 모든 점들은 다 경로차가 제로 보강간섭.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은 경로차가 전부 다 2분의 람다 상세. 표시하진 않았지만 요 사이에 경로차가 람다인 보강간섭이 존재하겠지 아마. 그리고 다시 요거는 경로차가 2분의 3 람다인 상세간섭이 되는 거지. 점선 n은 보강간섭이며 경로차는 제로이다. B점의 경로차는 2분의 람다, C점도 2분의 람다. 똑같은 거야 경로차는. 틀린 거야. 크다고 했으니까. B점의 경로차는 해놨잖아. 2분의 람다. 오케이. D점은 그 다음 상세니까 틀렸죠. 2분의 3 람다가 돼야지. 마디선인데 람다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 답은 기억 디귿이니까 3번. 자, 6번 가겠습니다. 자, 6번은 방금 했는 거지. 7번 볼게요. 지금 보면 밝기가 주기적으로 변한다는 표현이 있고요. 밝기가 일정하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희는 그냥 이거만 보면 돼. 뒤에 가면 있는데 요 그림이야. 우리가 아까 수조에서 물결판 만들었지. 그럼 여기서 막 이제 물결판 간섭이 막 있고 있어. 그 위에서 빛을 비춰가지고 그 밑에 빛이 어떻게 되는지를 모니터링 했을 때 어떤 건 밝기가 변하고 어떤 건 밝기가 안 변해.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림은 요 그림이야.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자, 위에서 이제 그 물결파의 간섭을 보고 있으면 어떤 한 특정한 점은 보강일 거고 둘 중에 하나잖아. 하나는 상세가 되겠지. 자, 어떤 점은 경로차가 0이거나 람다이거나 뭐 3람다이거나 해서 보강이 있을 거고 어떤 점은 뭐가 되겠어? 상세 간섭이 있을 텐데 야, 보강은 두 종류 아이가? 마루와 마루가 만나서 보강될 수도 있고 골과 골이 만나서 보강할 수도 있지. 근데 결국은 이런 거잖아. 내가 보고 있는데 그 점이 보강이야. 그럼 이 점은 계속 보강이야. 다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마루와 마루가 만나서 보강했다가 주기의 절반이 지나면 또 골과 골이 만나서 보강하겠지. 맞나? 그러니까 만약에 마루하고 마루가 만나서 보강을 하면 이 점은 이렇게 위로 볼록한 모양이 나올 거고 골과 골이 만나서 보강을 하면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모양이 나오겠지. 여기다 지금 계속 빛을 쪼여주고 있는 거지. 그럼 생각해봐. 위에서 빛을 쪼여주면 만약에 마루와 마루가 만나서 보강을 했다면 빛이 이렇게 모이지 않겠어? 이 부분은 밝아졌겠지. 근데 주기의 절반이 딱 지나면 골과 골이 만났지. 그럼 이렇게 보강 간섭하면 빛이 이렇게 퍼지니까 다시 이 아래쪽은 어두워지겠지. 그럼 내가 특정한 보강이라는 점에다가 빛을 쪼여주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마루와 마루가 만나서 빛을 모아주면 밝아졌다가 골과 골이 만나면 어두워졌다 하겠지. 그 간격은 주기의 절반이 되겠지. 밝았다가 그 다음 밝을 때까지는 주기가 될 거고 어두웠다가 그 다음 어두울 때까지는 역시나 주기가 되겠지. 어쨌건 결국 밝기가 주기적으로 변한다는 것 자체가 무슨 간섭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보강 간섭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반면에 상세 간섭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골하고 마루하고 골이 만나니까 이런 모양이 되는 거 아니냐? 그냥 일직선, 평평한 거지. 그럼 빛을 모으고 퍼뜨리고 하는 게 있어 없어? 없지. 그럼 밝기는 그냥 일정하겠지. 그러니까 여기 밝기가 일정하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상세 간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보강 간섭 찾아보면은
실선과 실선 여기 또 있잖아. 여기 점선과 점선 요거 두 개가 보강 간섭이고 점선과 실선이 만난 게 상세 간섭이 되니까 7번 답이 P하고 Q. 8번 답은 R 이렇게 가는 겁니다. 되니? 1번부터 5번까지만 일단 풀어보자. 자, 같이 한번 해보자. 1번. 야, 지금 신장 결석을 초음파를 통해가 충격파를 발생해가 없애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힘을 모아가 없애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합성파는 무슨 간섭을 해야 돼? 이 합성파는 보강 간섭이 된 파를 이용해야 되겠지. 그지? 그러면 가는 상세가 아니라 뭐가 돼야 돼? 보강이 돼야지. 그러면 보강이 되려면 그 특정한 조건이라 하면 위상이 같다는 조건이 되는 거고. 합성파는 보강한 거고 충격파는 보강하기 전이지. 그러면 A와 B는 진폭이 같다. 그렇지 않지. 누가 진폭이 커야 돼? B가 진폭이 커야지. 답은 니은만 정답이 되지. 자, 동일한 물결파가 간섭하는 순간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돼 있고 전파 속력은 6, 진동수는 10이야. 야, 파동의 전파 속력은 진동수 곱하기 람다 아니야? 그러면 속력이 6cm/s고 요게 10이니까 람다는 0.6cm가 되면 되지 일단. 자, 물결파의 방향 고쳐라. 0.6이다. 틀렸죠? 자, 두 전파원 사이 거리 S1과 S2 사이 거리 자, 한 파장, 두 파장. 2람다에 해당하겠죠? 2람다. 2람다는 몇 cm? 1.2cm. 맞잖아. Q점. Q점 봐라. 하나는 실선, 하나는 점선. 무슨 간섭? 상세 간섭. 그러면 진폭은 제로. 오케이. 답은 니은 디귿. 됐니? 자, 3번 볼게요. 보니까 동일한 위상으로 발생했네. 동일한 위상으로 발생했네. 그지? 자, 하나, 둘, 셋, 몇 남다? 3남다. S1에서 P까지. S2에서 P까지 하나, 둘, 셋, 몇 남다? 3남다. 경로차 제로. 무슨 간섭? 보강 간섭. 됐지? 동일한 위상 발생했고 하나, 둘, 셋, 넷, 4람다. 하나, 둘, 반. 그럼 뭐가 되는 거야? 2.5람다. 그럼 경로차 1.5니까 2분의 3람다가 경로차. 무슨 간섭? 여기는 Q점은 상세 간섭. 각 스피커에서 P점에 도달하는 음파의 변이와 방향은 같으니까 보강 간섭. S1에서 Q, S2에서 Q. 뭐야 이거? 경로차 2분의 3람다. 오케이. 소리의 크기는 P점은 보강 커졌어. Q점은 작아졌어. P가 Q에서보다 크다. 맞는 말. 답은 기억, 니은, 디귿. 됐니? 자, 4번 볼게요. 지금 보니까 문제에서 또 줄 거라. 같은 위상으로 동일한 위상으로 발생을 시켰어요. 일단 시켰고요. 그럼 얘들아 요점은 당연히 뭐겠어요? 정중앙이니까 보강 간섭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렇다면 여기는 당연히 요 두 군데는 뭐가 되겠어? 보강이 되겠지. 관건은 C인데. 자, P에서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음파의 크기보다 더 큰 소리가 들렸다고 했거든. 그럼 요건 무슨 간섭이 되는 거예요? 보강 간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S2와 P점 사이 거리하고 S1과 P 사이의 거리의 차이가 0일 리는 없어 보이고 뭐 람다든 2람다든 그래 되겠지. 근데 중요한 건 이거 직사각형이니까 요 길이나 요 길이나 같을 거고 요 길이나 요 길이나 같으니까 P점이나 C점이나 경로차는 똑같을 거 아니야. 경로차가 똑같으니 고민할 거 없이 C점도 뭐가 된다? 보강 간섭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큰 소리가 들리는 지점 찾으라고 했으니까 전부 다 A, B, C가 되겠네. 다음 몇 번이야? 5번이 답이 되는 거지. 자, 2m 간격으로 같은 방향을 향해 놓인 스피커가 있고 진동수가 같대. 주기도 같고 1.5만큼 떨어지면서 중요한 건 뭐야? 소리가 크게 들렸대.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동안
한쪽 스피커의 정면 일정 지점에서 두 번째로 아주 작게 들렸다. 자, 봐봐. 여기는 지금 내가 보니까 정중앙에 서 있는 거 맞지? 그럼 경로차가 제로겠지? 당연히 보강 간섭 하겠지? 왜? 동일한 위상으로 발생했다고 봐야 되겠지. 그렇게 되면 왜? 문제에서 크게 들렸다고 했잖아. 그럼 경로차 제로가 보강했다는 얘기는 말 없어도 동일한 위상이구나. 근데 요 지점에 딱 오니까 뭐 하더라고? 문제에서 두 번째로 작게 들리더라고. 그럼 봐봐리. 보강. 여기 어딘가에 상세가 존재하겠지. 경로차 2분의 람다. 처음으로 작게 들린 지점. 다시 크게 들리는 지점이 있겠지. 요건 뭐야? 경로차 람다 보강 간섭. 다시 소리가 작게 들리고 이게 두 번째로 작게 들리는 거지. 이해했냐? 그러면은 두 번째로 소리가 아주 작게 들렸다. 소리가 작게 들린 건 상세가 확실하고 두 번째로 작게 들렸다. 그러니까 경로차는 2분의 3 람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요거리 구해보면은 요거 4고 요거는 2분의 3, 4분의 9니까 4분의 25, 2분의 5가 되는 거 아니야? 결국 몇 미터가 되는 거야 이거? 2.5m가 되니까 경로차가 얼마가 되는 건데 경로차가 1m가 되니까 결국 요 값이 얼마라는 거예요? 1m가 되는 거지. 그러면은 결국 뭘 알려주는 거야? 람다가 3분의 2m라는 걸 문제에서 알려주고 있는 거네. 속도는 F 곱하기 람다인데 문제에서 뭘 묻고 있는 거야? F를 묻고 있는 거지. F는 람다분의 V 하면 되는 거지. 됐니? 그러면 람다가 얼마? 3분의 2. 속도 주어졌을걸? 340. 이렇게. 됐냐? 그럼 340에 2분의 3 곱하면 되는 거네. 170 곱하기 3이니까 510Hz가 이 문제의 답이 되겠네. 3번이 답이네. 됐나요? 자, 6번부터 해가지고 10번까지 한번 풀어보세요. 자, 6번 한번 보자 얘들아. 자, 6번부터 맞나? 맞네. 자, 지금 여기 보면 소리 크기가 최대인 점이 있고 최소인 점이 있지. 보강 간섭인 점과 상세 간섭인 점이 있지. 그럼 일정한 간격을 두고 경로차가 람다 뭐 0, 2분의 람다, 2분의 3 람다 이렇게 진행되는 거 맞지? 그럼 여기 딱 있으면은 보니까 0일 때지? 최대네. 그럼 보강 간섭이네. 그러면 여기랑 여기서 아마 동일한 위상의 소리가 발생했는가 보네. 그럼 이제 올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상세에 도달할 테니 여기 제일 가까운 곳에서 여기든 똑같은 거리에 뭐가 나타나겠어? 상세 간섭이 나타나겠지. 그게 여기잖아 지금. 맞지? 그러면 열로 15로 가도 되고 열로 15로 가도 똑같이 상세가 나타나야 되니까 요거는 얼마가 되겠어? 15. 위로 30을 가니까 보강이야. 그러면 여기서 1로 30 갔을 때 보강이지? 그럼 밑으로도 똑같이 30 왔을 때가 보강이 돼야지. 그러니까 요거 얼마가 되면 돼? 마이너스 30이 되면 되겠지. 보니까 얼마 간격이야 전부 다? 30 간격이네. 그럼 얘는 아래쪽으로 45만큼 갔을 때 상세니까 위쪽으로도 45만큼 갔을 때 상세가 되겠네. 맞네. 기억. A에서 플러스 Y 방향으로 이동함에 따라 소리가 점점 작아진다. 틀렸지? 점점 작아지다가 커지다가 작아지다가 커지다 하는 거잖아. 뭔가 제한을 걸지 않았기 때문에 점점 작아진다는 틀린 말이 되는 거지. 그렇다고 위로 올라간다고 계속 상세가 되는 건 아니잖아. 틀렸습니다. 기억은 어딨노? 여기 있네. 이거 뭐 최대인 점이니까 당연히 보강 간섭이지. 니은은 15. 오케이. 답은 니은 디귿 5번이 답이 되겠네. 7번. 역시나 점선과 실선으로 친절하게 표현을 해줬지. 여기는 보니까 정중앙이고 여기는 보강이네. 왜? 실선과 실선. 여기는 점선과 실선 뭐가 되겠어요? 상세가 될 거고요. 여기는 점선과 점선이니까 다시 또 보강이 되겠지. 물론 요 보강은 뭐 마루마루라면 여기는 골골 만나서 보강이 되겠지. 두 점파원 사이 거리는 몇 람다? 이거 보세요. 여기 1람다, 2람다, 2람다. A까지의 경로차 요거 뭐야? 람다. 요거는 뭡니까? 1.5람다, 0.5람다 차이. 오케이. 0.5람다 차이일 때 상세인 걸로 봐서 두 파원에서는 동일한 위상이 발생했구나 알 수 있고
BC가 중첩되어 나타나는 파동의 위상은 서로 같다. 야, 하나는 위로 볼록하다면 하나는 아래로 볼록하겠지. 그러니까 위상이 같진 않지. 뭐 굳이 따지면 진폭의 크기는 같겠지. 위상은 다르다. 반대다. 답은 기억니야. 그림 볼래? 야, 요게 정중앙 라인이니까 지금 봐봐래. 요 순간에 밝은 것도 있고 어두운 것도 있고 막 이렇지. 이게 뭐야? 똑같은 보강인데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마루마루 보강이냐 골골 보강이냐에 따라서 밝고 어둡고 반복되는 거지. 그러면 표현이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여기에 색깔 변화가 없는 요 라인이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상세 간섭 라인이 되는 거고, 정확히 얘기하면 마디선이 되겠지. 그리고 다시 또 여기는 무슨 간섭? 보강 간섭. 다시 또 상세 간섭. 이렇게 가는 거지. Q는 무슨 간섭이에요? 상세 간섭이 될 거고요. 야, 여기가 경로차가 2분의 람다. 여기 경로차는 람다. 그럼 여기 Q점에 속해 있는 이 경로차는 얼마가 되는 거야? 경로차 2분의 3 람다. 이런 것까지 다 알 수가 있지. 그리고 같은 위상이라고 알려줬지만은 정중앙에서 뭐야? 보강이 나타나고 있으니 당연히 같은 위상이라고 봐야 되겠지. S1, S2로부터 경로차는 P에서가 R에서나 같다니까. 둘 다 제로라니까. 같은 점들의 모임이라니까. 진폭은 R에서는 Q에서보다 크다. 야, 뭐 쌤 이게 마루마루인지 이게 골골인지 잘 알 수 없잖아요. 몰라도 되지. 얘하고 비교했으니까. 얘보다는 골골이건 마루마루건 무조건 더 크잖아. 그러니까 Q보다는 크다. 요거 맞는 말이지. Q는 이거잖아, 그냥. 상세간섭. 뭐 P하고 R 같은 경우 이게 됐건 이게 됐건 어쨌든 진폭은 0보다 크니까. 디귿은 Q가 원래 상세인데 주기의 절반이 지나면 골이 마루되고 마루가 골되지. 뭔가 반대되는 느낌이잖아. 그럼 뭔가 상세가 보강으로 바뀔 것 같지만 아예 틀린 말이지. 쌤이 아까 처음부터 보강과 상세를 결정하는 것은 그 위치에서의 경로차가 중요한 것이지. 물론 이런 건 있을 수 있지. 파장을 바꾼다든지 갑자기. 진동수를 바꿔가지고 그 특정한 점이 원래 경로차 람다였는데 만약에 2분의 3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바뀔 수 있겠지. 하지만 단순히 시간이 변한다고 보강이 상세되고 상세가 보강되는 건 아예 틀린 말이다. 그래서 답은 니은이 맞는 말이다. 문제에서 진폭, 진동수 주어져 있고, 야, Q점은 밝기 변화가 없대요. 그럼 얘는 무슨 간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상세 간섭을 하고 있는 거고요. P점은 밝고 어두운 게 반복되니까 얘는 무슨 간섭을 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보강 간섭하고 있는 거죠. 그럼 P점의 진폭은 고쳐라. 6cm가 돼야지. 보강 간섭 했으니까. 3 더하기 3 해서 6cm가 돼야지. 틀렸습니다. 보강이니까. 자, 0.1초 간격으로 밝은 문이 나타난다. 자, 쌤 봐봐. 골과 골이 만나서 어두운 문이고 만약에 마루와 마루가 만나서 밝은 문이라면 지금 방금 밝은 문이었어. 그러면 그 다음 마루가 돼야지 다시 밝은 문이지. 그게 딱 뭐만큼 걸리는 거야? 밝은 데서 그 다음 밝은 데까지는 딱 주기만큼 걸리는 거야. 근데 지금 밝았어. 마루였어. 골 되면 어두워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 밝은 데서 어두운 데까지는 주기의 절반이 걸린다고 보면 되는 거야. 문제에서 밝은 무늬가 몇 초 간격이냐고 했지? 그럼 밝은 데서 밝은 데까지는 주기의 간격으로 시간이 걸리겠지. 주기를 구해야 되겠네. 진동수가 10이네. 주기는 역수 10분의 1, 0.1초 간격으로 밝은 문이 나타나는 거지. 0.1초 간격으로 어두운 문이 나타나는 거지. 0.05초 간격으로 밝은 데서 어두워지는 거지. 그런 거 물어보면 답할 수 있는 거지. Q점에서는 상세니까 두 파동의 변이의 방향은 상세니까 뭐야? 같은 거 맞지? 같은 게 맞나야 상세구나. 그럼 방향이 반대가 돼야 되겠지. 반대. 틀렸습니다. 답은 니은만 정답이 되겠네요. 됐어요? 10번은 그냥 딱 봐도 P점 하고 어디가 보강이니 P와 R이 보강, Q는 상세. P에서는 상세 아니야, 보강이야. 점선 점선 실선 실선이니까. 그러면 Q와 R은 진폭이 같다. P와 R은 진폭이 같지. 진폭은 위로든 아래로든 그 크기를 말하는 거니까 같고요.
PQR 중 높이가 가장 높은 거는 Q는 절대 아니에요. 왜냐? 자 봐. 골과 골이 만났냐, 마루가 만났냐에 따라서 이렇게 될 거냐, 이렇게 될 거냐 결정을 할 수 있지만, 야, 상세는 이거잖아. 얘가 수면이 제일 높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아마 마루와 마루가 만난 게 수면이 제일 높겠지. 이게 틀렸다. 답은 니은만 정답이다. 됐냐? 자, 실전문제 숙제하시고요. 간섭까지 하고 마칩시다. 자, 이게 쉬워. 간섭을 활용한 장치. 몇 쪽이냐? 130쪽. 간섭을 활용한 장치. 첫 번째 소음 제거 장치. 요새 왜 애들 귀에 그 에어팟 꽂고 다니잖아. 그때 왜 노이즈 캔슬링 알지? 그 원리가 이거잖아. 소음 제거 장치. 요새는 비행기에서도 씁니다. 요새는 자동차에서도 이 기능이 있습니다. 옵션에 들어가 있습니다. 뭐 외부 소음 차단. 그러니까 차단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뭔가 밀봉하고 뭔가 막아가지고 소리를 막는 데는 이제 이미 거의 한계점이 왔다고 봐야지. 이미 뭐 여러 가지 이음새 부분 이런 건 지금 잘 돼 있습니다. 더 이상 밀봉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럼 방법은 들어오는 소음을 제거하는 거지. 어떻게 하면 돼? 소음의 패턴을 딱 분석해가지고 에어팟 딱 꼽잖아. 노이즈 캔슬링 딱 켜잖아. 그럼 이 에어팟에서 외부 소음과 반대되는 위상의 소음을 딱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소리가 세 가지인 거지. 외부 소음 들어오고 에어팟이 만들어낸 소리 들어오고 음악 소리가 들어오지. 그럼 외부 소음과 에어팟이 만들어낸 소음은 제거. 남는 건 음악 소리만 딱 들리는 거지. 그게 노이즈 캔슬링 효과인 거지. 그러니까 우리 뭐 할 수 있어? 휴대폰으로 캔슬링 효과를 껐다 켰다 할 수 있다고. 캔슬링 효과를 끄는 건 간단하지. 마이크에서 아무런 소리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노이즈 캔슬링이 꺼지는 거고, 노이즈 캔슬링을 켜면 외부 소음과 반대 위상을 만들어내면 되는 거고, 그렇게 원리가 되는 거예요. 됐죠? 간단해. 요새 뭐 3만 원짜리 이어폰을 사도 노이즈 캔슬링 다 되는데 뭐 그건 굉장히 상용화된 기술입니다, 사실은. 자, 렌즈는 역할이 뭐야? 빛이 투과하는 게 역할이야. 투과하면서 꺾여야 돼. 근데 막 친구가 안경을 썼는데 안경에 내 얼굴이 보여.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왜? 그거는 렌즈가 아니라 거울이 돼버리잖아. 그럼 반사가 너무 잘 되는 거야. 반사를 줄여야 해. 그래서 그 반사를 줄이기 위해서 반사되어 나가는 빛을 상쇄시키는 거지. 이것도 상쇄간섭 활용한 거지. 둘 다 상쇄간섭이지. 홀로그램은요. 자, 어떤 이렇게 홀로그램 보면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느냐에 따라서 막 색깔이 달라지잖아. 그 이유가 이렇게 했을 때는 파란색 빛이 보강. 바꾸면 빨간색 빛이 보강. 거기에 따라 색이 달라져 보이는 거야. 그리고 여러 가지 악기 같은 경우는 당연히 보강 간섭을 이용하는 거지. 소리의 울림을 크게 하기 위한 거니까. 공연장 설계는 뭐가 핵심이야? 상쇄가 없도록 하는 게 핵심인 거지. 그 다음에 그 DVD 같은, 요새는 너희가 전부 USB 뭐 이런 걸 이제 그 영상을 다 그런 걸로 보지만, 예전에는 이제 DVD, 뭐 그전에는 뭐 MP3 이런 게 많았습니다. 이제 MP3 이 시대 이전이 이미 DVD, CD 이런 걸로 노래를 듣던 때인데, 이제 DVD, 공 DVD가 있어. 그럼 거기는 돋보기를 딱 보면 뒤가 평평해. 근데 그거를 이제 어떤 정보를 딱 주입하잖아. 정보를 딱 주입하면 DVD 뒤에 판이 이렇게 요철이 이렇게 생겨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요철이. 그러면 요철이 있는 곳을 때렸을 때 빛이 오는 것과 요철이 이렇게 되는 거는 지금 보강과 상쇄가 다르지. 그러면 내가 DVD에 신호를 딱 보내가지고 빛이 보강되느냐 상쇄되느냐를 가지고 어떤 정보를 읽어내는 거야. 이것도 역시나 뭐야? 보강과 상쇄를 활용하는 거. 그 다음에 모로포 나비는 아까 그거와 똑같아. 홀로그램과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모로포 나비가 여러 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나비의 날개나 각도나 이 관측자의 어떤 그거에 따라서 어떤 색이 보강되어지느냐, 그걸로 색깔이 바뀐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됐니? 전부 다 간섭 활용한다. 문제 한번 풀어볼래? 5문제가 있는데. 자, 1번부터 한번 보자.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야, 여객기관에 탑승한 사람이 소음을 못 듣는 건 소음을 막아주는 개념이 아니라 상쇄 간섭. 나는 그 특정한 색이 보강 간섭. 다는 소리가 커지려면 보강 간섭. 그 다음에 마디선 그러면 상쇄 간섭. 그럼 같은 종류는 가하고 라가 마디고 상쇄고 나하고 다가 보강이네. 그럼 답 4번이네. 지금 A 외부 소음과 B가 만나가지고 상쇄가 되고 누구만 살아남는 거야?
C만 살아남는 거 맞지? 그러면은 A와 B는 파장과 진폭 변이의 방향이 동일하면 보강돼 버리면 큰일 나지. 반대가 돼야지. 그래야 상쇄가 될 거 아니야. C는 B와 상쇄 간섭한다. 야, 음악 신호를 상쇄하면 되냐? 안 되지 않냐? A랑 B가 상쇄가 돼야 되는 거지. 틀렸고. 이어폰 사용자는 그렇지. 세 개를 다 더하는 거지. 그래서 A, B를 날리고 C만 듣는 거지. 답은 뭐야 그러면? 디귿만 정답이 되겠네. 자, A는 맞게 말했지? 위조지표 막는 거. B도 맞게 말했는 것 같은데 간섭 일으키는 거. C가 틀렸네. 초록색 빛이 상쇄 간섭하면 초록색을 못 보지. 초록색을 본다는 건 초록색이 보강되는 거지. 이건 틀렸네. 답 뭐가 되는 거야? A하고 B가 되겠지. 자, 외부 소음 못 듣는 이유가 뭐라고 했지 아까? 이거 소리를 막는 게 아니지. 단단한 걸로 해가지고 상쇄 간섭 일으키니까 답 몇 번이 되는 거야? 5번이 답이 되는 거지. 자, 요 니은이 있잖아 얘들아. 요 니은이 뭐야? 스피커야. 그리고 저 기역이 뭐가 되는 거냐면 마이크가 되는 거야. 그림 익혀두세요. 그러면 요 기역에서 뭘 만들어내는 거야? 외부 소음과 반대 위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니은은 스피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역은 틀렸네. 거꾸로 얘기했네. 디귿, 니은. A와 B는 지금 뭐 되고 있노? 얘랑 얘가 만나가지고 이렇게 상쇄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럼 무슨 간섭? 상쇄 간섭이니까 위상 반대. C는 A와 B가 틀렸습니다. 보강되면 큰일 나지. 외부 소음을 상쇄시켜야 되지. 답은 니은 이렇게 가면 되겠지.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시간에 강준효과 할 거고 요 앞에 실전 문제 2개 있었지 그지? 그거 다 풀어서 오세요. 됐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